저는 휴대폰 욕심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 희한한 게 뭐냐면 보통은 반대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래 좀 이런 거 전자기기니 뭐 컴퓨터니 이런 거에 좀 욕심이 있고 보통 이제 여자들은 뭐 가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좀 좋아하잖아.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 일단 저는요. 뭘 옷이든 뭐든 그냥 귀찮아 그냥 사는 게 그냥 귀찮고 우리 와이프는 어떠냐면요 옷이나 가방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안 좋아하고 막 전에 와갖고 나한테 나 생일 선물로 애플워치 사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아 사라 이러고 또 아이패드 사고 싶다 뭐 사라 이번에 뭐 아이폰 뭐 머시기 뭐 프로 맥스가 뭐 나왔대 바꾸고 싶다 바꿔라 이래요 맨날 그 전자제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희한해요 일단 얘기해봤어 자 다음 내용 같이 1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제 찾는 문제네요 그럼 더더더욱 주제문이 중요하겠네 주제문 자 가봅시다 자 첫 문장 중요하죠? 가볼게요 Animals as well as humans engage in play activities랍니다 현재 시제 나와 있죠. 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현재 시제는 단호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팩트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를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현재 시제라고 했죠. 자,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죠. 뒤에부터 해석하면 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참여합니다. 뭐에? 놀이 활동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 아니 인간이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의외성을 말하고 싶은 거야. 야, 동물도 놀이 활동에 참여한다? 신기하지? 이런 거야. 됐어? 그러니까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물의 놀이 활동이라는 어떤 소재는 우리가 일단 잡았어요. 동물의 놀이 활동. 그렇죠? 일단 첫 문장을 통해서 이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신기한데 뭐 어쩌라고 좀 더 볼까요? In animals, 동물에게 있어서 play has long been seen. has been pp예요. 근데 뒤에 as도 나왔죠? 아까 전에 봤던 건데 잠깐 봐봐. 아까 내가 이거 필기했었지. 이거 A를 B로 여기다. 이걸 수동태로 써볼까? 그럼 A가 앞으로 가겠죠? 목적어가. 얘는 어떻게 돼요? 비동사의 seen이 되죠? 남는 게 뭐야? 이거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수동태로 쓰면. 그럼 원래는 A를 B로 여기다인데 A가 B로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똑같은 거야. 여기 보여? 비동사의 seen에 as 보여? 똑같은 거야. 다시 놀이라는 건 오랫동안 여겨져 왔대. 뭐로써? 방법으로. 어떤 방법? 아까 내가 잠깐 말했던 거 데이비 테스트 때 내가 무슨 얘기했지? 어떤 방법, 뭐 요소, 능력, 뭐 수단 이런 말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뭔가 수식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식어 나옵니다. 왜 나왔습니까? 됐냐? 알겠지? 어떤 방법으로 여겨져 왔는데 어떤 방법이냐? Learning and practicing skills and behaviors. 기술과 행동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겨져 왔다는 거야. That are necessary for future survival. 미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그런 기술과 행동. 됐냐? 여러분 혹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 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동생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중에? 없어요? 없어? 우리 아들내미가 10살이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아들내미가 어린이집 다닐 때요 놀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여러분도 어렸을 때 했겠죠. 다 저도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놀이 활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당연히 즐거움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규칙을 알기 위해서 놀이 활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 규칙을 알지 못하면은 진짜 뒤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내가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아들내미가 뭐라 했냐면 신호등 건너는 거 배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안에 이제 신호등 이런 거 해갖고 빨간불이네 멈춰 파란불이네 건너가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뭐야? 놀이야 놀이. 놀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놀이 활동을 안 해. 그러면은 빨간불 파란불 구분 못하니까 뒤질 거 아니야. 차 치여갖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놀이 활동을 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이나 행동을 익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놀이 활동을 어려서부터 배워온다는 거지. 근데 인간만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고.
동물도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뭡니까? 놀이라는 녀석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놀이라는 녀석이 원래 하는 역할, 본질적으로. 자, 이어서 가볼게. In children too,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play has important functions. 놀이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During development, 발달하는 동안에.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는 동물의 놀이 활동으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막상 동물의 놀이 활동, 동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죠? 애들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애들 얘기 나오죠? children. 여기 애들 얘기 나오죠? 그렇죠? 계속 애들 얘기만 나오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썼던 이 동물의 놀이 활동에서 요거만 빼버리면 되는 거야. 됐어? 소재를 쓸 때. 그럼 결국에 이 글의 소재는요, 놀이 활동인 거야. 놀이 활동. 정확하게. 됐어? 그럼 처음에 그 동물 얘기는 왜 했는데? 좀 쉽게 말할게요. 어그로 끄는 거야. 어그로 끄는 거. 이게 이제 어떤 논문 일관이냐? 그러니까 이 글 읽는 사람한테 좀 재미를 주려고 처음에 어그로 끄는 거야. 야, 동물도 놀이 활동한다? 신기할 것 같지? 빨리 읽어봐. 네, 어그로 끄는 거야. 어그로. 됐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원래 도입부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의 소재는 다시 한번 뭐야? 놀이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애들에게 있어서도 발달하는 동안에 놀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답니다. 그럼 결국에는 놀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네요. 근데 특히 뭐에 있어서 중요하겠어? 당연히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자, 다음 내용 이어볼까요? 방금 전에 읽은 문장이 참고로 주제입니다. 여기. 애들에게 있어서도 이 발달 과정에 있어서 놀이가 중요하다. 내가 여기 써봤죠? 주제라고. 그죠? 여러분 여기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볼게. From its earliest beginnings in infancy. 자, 유아기의 가장 초창기로부터 놀이는 방식이랍니다. 방식 뒤에 뭐 나온다고? 수식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니치가 나오는 거야. 그죠? 놀이는 어떤 방식이다? 애들이 배우는 방식이야. 뭐에 대해서? The world, 세상. 그리고 그들의 장소에 대해서. 그것이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 자기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틀을 말하는 거야. 그 안에서의 장소.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방식이 바로 놀이랍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주제로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전까지는 놀이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이란 이런 것이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놀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놀이는 중요하대요. 근데 생존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고요. 발달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발달에. 저기 주제에서는요. 발달에.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부연 설명을 뭘 말하고 있냐면요. 놀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나씩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배운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배운다. 이런 거예요.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학습한다. 이게 첫 번째 놀이의 역할입니다. 자, 이어서 children's play. 아이들의 놀이는 serves as. 자, serve as 하면은요, 이것도 어떠한 역할을 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act as라고도 쓸 수 있어. act as. 뭐뭐의 역할을 하다. 여기서 s 붙여야겠죠? 3인칭 가르치니까 act as. 자, 애들의 놀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훈련의 기반의 역할을 한답니다. 어떤 기반이냐? For developing physical activities. 신체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 신체 능력을 발달시키는 기반이 뭔데? 예를 들어서 skills like working, running and jumping. 그러니까 뭐 걷고 달리고 점프하는 거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겠죠. 근데 그게 어떤 기술들이냐? They're necessary for everyday living이라고 나왔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봐봐. They're necessary for everyday living이라고 나왔죠. 그 위에 뭐라 나왔는지 볼까? They're necessary for future survival. 됐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바로 뭐다? 놀이다라고 했었지? 근데 여기도 봐봐. 일상적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거래. 야, 일상적 생활을 위해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이죠. 생존. 똑같은 거죠. 됐어? 이렇게 수식되는 거죠. 되니? 그럼 결국에는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아. 결국에 놀이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존이야.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학습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체 능력 발달이죠. 신체 능력.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래서 이제 놀이를 배우는 거죠. 실제로 그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갖고 애 낳아보면 알 텐데요. 이제 그 놀이 활동을 통해서 소근육, 배근육이라는 걸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놀이 활동을 해요.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게 이제 소근육, 뭐 달리고 점프하고 이런 게 배근육, 뭐 이런 거를 실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lay also allows 이렇게 나왔네요. 자, 마지막 오늘 꿀팁이 많이 나가는데 also 있죠, also. 자, 이 also가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열의 마지막이다. 알겠죠? 이게 모의고사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한 번 더. also가 나오면 뭐라고요? 나열의 마지막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놀이 활동 동물 어쩌고 얘기하면서 어그로 풀었고요. 아, 애들한테 있어서 놀이가 중요하구나. 그럼 좀 구체적으로 뭐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나열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나열을 지금 몇 개 할지 모르는데 여기 also 썼죠. 그럼 이게 뭐야? 마지막이라고. 알겠죠? 나열의 마지막에는 also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니네가 모의고사 풀 때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뭐야? 순서 삽입이잖아요. 순서 삽입. 그쵸? 제일 어려워하는 거. 36번에서 39번까지. 그 순서 삽입 풀 때 제일 중요한 팁 중 하나가 also가 나왔네? 아, 그럼 얘가 마지막, 즉 나열하는 거의 마지막이고 이 뒤에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안 하겠구나. 놀이의 역할에 대해서 3번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inal이라 생각하면 돼. final.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갑니다. 놀이는 또한 뭘 허용하냐? allow 나왔으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요거 생각해야겠죠? 자, 아까 우리 배웠던 것도 해볼까?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 learn까지 여기가 목적격 보어야. 됐냐? 그럼 이게 목적격 보어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 이 둘이 주어, 동사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했어. 그럼 한번 해볼까? 애들이 시도한다. 애들이 배운다. 뭐를? 사회적 행동을. 됐냐? 애들이 사회적 행동을 시도하고 배운다. 떨어지죠? 딱 떨어지죠? 그럼 뭐야? 주어 동사 해석이 성립하니까 목적격 보어다. 됐냐?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갈게. 놀이는 또한 뭘 허용하냐면 애들이 사회적 행동을 시도하고 배우는 걸 허락해준대요. 결국에는 사회성을 늘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 사회성을 늘린다. 그리고 to acquire values and personality traits, 가치와 성격 특성을 습득하도록 한답니다. 여기 투부정사 또 나왔죠. 여기 짝이야, 짝. 목적격 보고 두 번째. 됐냐? 근데 어떤 거냐? 여기 관계대명사가 또 수식해주네요. will be important in adulthood. 성인기가 됐을 때 중요할 것인 바로 그런 가치관 그리고 성격 특성 이런 거를 또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럼 사회성 증진하고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관 형성이라고 하면 되겠네. 가치관 형성. 됐어?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놀이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놀이를 배우는 거라는 거죠. 자, 심지어 친절하게 이 필자가요. 예시까지 써줬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learn, 그들은 배우는데 how to compete and coope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방법. 이거를 배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how to lead and follow. 이끌고 따르는 방법을 배우고요. 세 번째. how to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고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답니다. 그렇죠? 이러고 내용이 끝났어요. 결국 놀이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경쟁, 협력, 지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한다는 거잖아. 전부 다 다른 사람과 뭐라고, 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따라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 결정하고 판단 내리고 이게 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성이고 가치관,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 다 이 내용이죠, 이 내용. 되니? 그럼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아, 결국 놀이라는 건 애들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야, 이거. 됐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너무 쉽네. 몇 번? 2번밖에 안 되겠죠. 2번. 됐죠? 아, 내가 아직 몸이 안 나가고 아직 좀 푸근매긴 소리가 난다. 미안하다, 얘들아. 자, 한번 볼게요. 나머지도. 자, 그 아래 이제 그 우리 빈칸 해온 것 좀 같이 볼까요? 자, 도입부에서 어그로 끄는 거라고 했죠. 동물에게 있어서 우리는
미래 생존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학습하고 연마하는 방식인데 애들도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놀이는 중요한 발달의 기능을 한다. 주제죠? 주제가 대놓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자, 부연 설명. 놀이는 애들의 세상과 자신의 위치를 배울 수 있게 하고요. 신체 능력을 발달시키는 토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시도하고 배우고 성인기에 중요할 수 있는 가치와 성격 특성을 습득하게 된다. 지금 이거 다 말한 거죠. 그렇죠? 요거 얘기한 거야. 구체적인 예시로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협력하고요. 이끌고 따르고 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우게 된다. 뭘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됐어? 그러니까 놀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12번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앉지 말고 똑바로 앉아주세요. 똑바로. 자, 다음 거 볼게요.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원래 14번 정도까지 할까 했는데 오늘 제가 좀 할 게 있어서 13번 일단 시간 봐서 한 13번 정도까지만 할게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냐? 제목이네요. 제목. 자, 대입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제목. 자, 똑같아요. 지금 이 독후감 2.0 트렁크에 있는 거는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맨날 하고 있는 소재 쓰고 이 이제 구조화를 하고 있죠. 주제문이 어딘지 찾고 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다 이걸로. 알겠지? 자, 갑니다. 첫 문장이 또 기니까요. There was many traditional jobs in everything from earth to healthcare. 자, 여기 will, be, offset 동사 나왔죠? 그럼 이 앞부분이 주어라는 소리예요. 근데 주어를 역순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전치사 나왔습니다. 여기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뭐라고 했지? 중간에 있는 게 꾸며주는 거다. 됐냐?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자, 그러면은 less는 소실이야, 없어지는 거야. 뭐가 없어져? 많은 전통적인 직업의 상실이 돼요. 뭐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From A to B니까 예술에서 건강관리까지. 예술에서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많은 전통적 직업의 소실이 will totally be offset. offset이 상쇄하다라는 뜻인데 비동사 나왔으니까 수동태죠. 그렇죠? 이 offset은 3단배다가 똑같아요. set 하는 것처럼 offset 똑같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랍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creation of new human jobs. 새로운 인간의 직업의 탄생으로. 자, 봐봐. 여러분 여기에서 loss라는 거는 직업이 없어지는 건데 근데 creation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반대잖아요. 하나는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loss는 얘는 마이너스인데 creation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플러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업이 이제 막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직업이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업이 없어지는 거에 반해서 새롭게 직업이 생겨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총 직업의 개수는 상쇄된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만큼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진다는 거죠. 100% 채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했잖아. 어느 정도는 채워진다. 그래서 직업이 만약에 1000개 있다.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이 뭐 100개가 없어졌어. 900개가 됐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직업이 한 50개 생겼어. 그래서 950개야. 그럼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된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 읽었는데 제가 미리 말하자면 이 첫 문장이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리고 이걸 처음에서는 얘기한 게 뭐냐면요. 직업의 개수에 대해서 지금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 직업의 개수. 그렇죠? 자, 소대 잡았고요. 가봅시다. 그 다음 문장을 봤을 때 Primary Care Doctors라고 나왔어. 갑자기 의사 얘기 나왔거든. 위에서는 직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봐봐 얘들아. 직업이라는 소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의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 의사라는 게 직업의 한 종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 두 번째 문장은 뭘 말하겠다는 거야? 예시를 말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시를 말하겠다. 왜? 얘가 더 상위 호환이잖아요. 더 상위 개념이잖아. 직업이란 것 자체가. 직업 중에서 의사가 있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더 상위의 개념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의사라는 건 결국에는 구체화한 거잖아. 구체화. 여러분 늘 말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거는요 예시예요. 예시. 알겠니? 구체적인 건 예시란 말이야.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시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 의사 어쩌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예시가 나오기 전 문장이 뭐가 되냐? 주제예요. 됐어? 그러니까 첫 문장이 주제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알겠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들, 뭐 수능이고 뭐 내신이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푸는 문제 최소 60%는 다 대입 파악을 기반으로 푸는 거야. 주제가 뭐냐? 이걸 기반으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주제를 찾을 때 가장 기본 패턴 중 하나가 뭐냐?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앞 내용. 이게 뭐라고? 이게 주제라고, 주제. 알겠냐? 근데 여기가 예시가 시작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닥터스는 이 직업이라는 거에 하위 개념이니까 얘가 더 넓은 범주죠. 넓은 범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제. 얘는 구체적이니까 예시. 됐어?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감 잡았죠? 자, 갈게요, 다시. 자, primary care doctors will focus on diagnosing known disease and giving familiar treatment.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ill be replaced 나왔으니까 아까 we랑 같은 패턴. 여기 동사 나왔어. 그럼 주어는 뭡니까? primary care doctors가 주어겠죠.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네. 어떻게 하라고? 묶어버리라고. 됐어?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다? 수식하는 거다. 됐죠? 계속 같은 패턴이야. 과로하는 일반 진료 의사들이 됐어? 과로하는 게 누구냐면 집중한데 뭐에? 진단하는 거에다가 뭘 진단하는데? 알려진 질병. 됐어? 그리고 여기 giving 나왔죠. 여기 ing니까 여기 ing 짝꿍. 됐냐? 또 뭐에 집중하는 거야? familiar treatment니까 익숙한 어떤 치료겠죠. 익숙한 치료를 제공하는 일반 진료 의사. 됐니? 이런 일반 진료 의사들은 will probably be replaced. 아마도 대체될 거랍니다. by AI doctors. AI 의사에 의해서요. 됐어?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primary care doctors는요. 러스에 해당하는 거야? 크리에이션에 해당하는 거야? 뭐야? 요 직업. 요 직업은 러스야 크리에이션이야? 당연히 러스죠. 됐어? 됐냐? 왜냐면 지금 여기서 교체될 거라고 나왔잖아. AI한테 대체될 거라고. 그럼 없어진다는 소리잖아. 됐죠? 아우 가래때 죽겠네. 자,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학생들 이제 간혹가다 상담하잖아요. 진로 상담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은 최근 학생들 이게 살펴보면요. 10명 중에 거의 3명꼴로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싶냐, 무슨 과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10명 중에 3명꼴로 뭐 말하는 줄 알아요?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직업이 되고 싶다고. 뭐 말하는 줄 알아? 약대. 거의 10명 중 3명이 요새는 약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약대가요. 약사가 거의 가장 1순위예요. 이거에. 혹시 약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약사가 있는데 니네가 만약에 약대를 가고 졸업하고 뭐하고 해갖고 약국 차리기까지 정말 짧게 잡아서 10년 잡아볼게요. 정말 짧게 잡아서. 근데 10년 뒤에 이게 나오면 어쩔 건데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죠? 제가 아는 분이 약사분이 있거든요. 아는 약사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그때 언제냐? 14년이다. 14년이니까 거의 10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요. 이미 약사가 필요가 없대요. 그때 당시에 들었었대요. 그러니까 약사가 필요가 없대. 그 이제 처방전을 받잖아. 그럼 처방전 받고 바코드를 이게 띡 하고 찍으면은 그 로봇이 그 커피 만들어주는 거 본 적 있죠? 이런 무인 카페 같은 데서 그렇죠? 그런 게 이미 있대요. 그런 게 이미 있대. 이미 기술력이 다 나와 있고 그걸로 약을 제조해갖고 바코드만 띡 찍으면 그냥 약이 알아서 이렇게 포장까지 다 해갖고 쫙쫙쫙 해갖고 줄 수 있는 기술력이 이미 있대. 그러니까 약사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너네 약국에서 약 만들어주는 로봇 본 적 없잖아요.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된 거야. 왜? 약사협회 차원에서 막고 있거든. 막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 밥그릇 뺏기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약사 하시는 형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은 이미 한참 전에 발달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오래 걸려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비전이 어찌 보니까 내가 약사 까는 것 같은데 까는 건 아니에요. 까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비전이 막 엄청 좋다 막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염두에 두라고. 니네가 봤을 때는 약사 맨날 놀고 먹으면서 돈 겁나 쉽게 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혹시나 이거 얘기한 거야.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서는 로스에 대한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잘 봐봐. 이걸 처음에 주제를 봤을 때 잠깐 정리하고 볼게. 이거는요. 그러니까 직업의 소실에 대한 거 그리고 창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는 거죠. 소실이 일어나지만 창조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 이거잖아 결국 이 글의 주제가. 그렇잖아. 그러면은 뒤에 예시는 뭘 말해야 돼? 얘가 소실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창조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문장에서 뭐가 나왔어? 내가 아까 로스를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할게. 자 여기서는 로스가 나왔어.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벗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올까? 플러스 이게 나와야겠죠. 창조가. 됐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거야. 글 자체가.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하지만 precisely because of that 정확히 그것 때문에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랍니다. 돈이 더 많이 들 거래요. 지불해야 하는 돈이요. 뭘 지불해? Human doctors and lab assistants에게요. 인간 의사와 실험실의 조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거랍니다. 어떻게 하도록 to the groundbreaking research and develop new medicine work, surgical procedure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여기 develop 요 녀석이 짝인데요. 얘네한테 돈이 더 많이 들 거래. 획기적인 연구를 하도록 그리고요 새로운 약이나 수술 절차를 개발하도록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업의 소실로 인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네요. 문제점만 이야기했어요. 문제점만. 자, AI가 might help create new human jobs in another way. 자, AI가 도울 수 있대. 그 인간의 직업을 창조하는 것을요. 어떤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는요. 새로운 직업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doctors가 아니라 primary care doctor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예시를 잠깐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예시 1번. 그러니까 진료 의사.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소실 되는 거야. 소실. 됐어? 그럼 창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창조가 뭡니까? 인간 의사와 실험실 조교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저 인간 의사와 실험실 조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죠.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구 의사라고 쓰면 되겠네.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창조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주제 나왔고 예시로서 소실 창조 나왔죠. 됐냐? 이게 첫 번째 예시. 2번을 써버렸네. 미안하다. 2번을 쓰면 안 돼.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볼게요. Instead of humans competing with AI. 자, 여기 좀 보자. 짧은 문장인데 구문적인 거 하나 볼게요. 구문. 잘 봐. Instead of니까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 뭐 나와? 명사 나오잖아. 그래서 뭐가 나왔어? competing. 동명사 나왔어. 동명사. 됐냐? 근데 동명사만 띡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휴먼스가 있죠. 요 녀석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 우리가 원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요. 앞에다가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씁니다. 그래서 목적격 휴먼스가 온 거예요. 됐냐? 그럼 어쨌든 간 얘는 주어야 이름이.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은는이가 붙여서 하는 거야. 은는이가. 주어처럼. 그럼 얘가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됐냐? 이렇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AI와 경쟁하는 것 대신에. 됐죠? 그것 대신에 그들은 그 가수원 뭐에 집중할 수 있냐면 servicing and using AI. 그러니까 AI를 서비스하고요, 정비하고요, 사용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AI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직업의 개수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기술의 발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시로서 AI 얘기를 했잖아. AI라는 건 결국에는 기술의 발달인 거죠. 기술의 발달. 그러면은 AI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시로서는 창조 얘기를 했네요. AI로 인한 그냥 쓰자. AI로 인한 직업 창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AI 자체는요. AI로 대체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소실이잖아. 직업의 소실. 그렇죠? 소실인데 근데 반대로 썼네. 미안. 어쨌든 AI로 인한 직업이 창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 그게 바로 뭡니까? 어떤 이제 서비스하거나 유즈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AI 정비하거나 뭐 등 이런 거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가내수공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한 땀 한 땀 옷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직업이 없어졌죠. 이 손으로 이제 한 땀 한 땀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소실됐는데 그 대신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기계를 정비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존의 전통적인 직업은 계속해서 사라질 거라는 거야. 근데 전통적인 직업은 없어지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직업의 총량은, 총 개수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됐어요? 자, 또 예시를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eplacement of human pilots by drones. 드론에 의한 인간 조종사의 대체랍니다. 그러면은 인간 조종사는 결국 뭐의 예시니까? 소실의 예시네요. 소실. 그쵸? 소실이잖아. 근데 이게 has eliminated some jobs. 몇 가지 직업을 없애왔답니다. 없앴다고 말했네, 대놓고. 그쵸? 하지만 created 나왔다. 만들어냈대. 뭐를?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답니다. 뭐에 있어서? 정비하고, 리모트 컨트롤하고요, 데이터 분석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고. 됐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됐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글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직업이 소실되고 만들어지고, 소실되고 만들어지고, 계속 이 패턴이야. 계속 이 패턴. 보이죠? 자, 가볼게요. 끝났네? 내용 끝났네? 그러면은 간단하네요, 내용.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무엇일까 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를 정하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보다. 그러니까 기술 발달로 인한 직업의 소실은 오히려 이제 창조로 인해서 그 기술 발달로 인한 창조로 인해서 상쇄될 수 있다. 이게 결국 이 글의 주제죠. 됐어? 그러니까 주제를 쓰라고 하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제목을 고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답을 말할게요. 이게 답이 2번이에요. 답이 2번인데 지금 2번을 보면은 질문형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Is AI really a threat to your job?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너의 직업에 위협이 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는 이미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서 쓰자면 사실 이게 기술 발달로 인한 이 말이 들어가야겠죠. 기술 발달로 인한 직업의 소실과 창조가 상쇄된다. 이거 정확하게 쓰자면 이미 우린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제목이 뭐로 나냐면 아까 한번 띄워볼게. 제목이 요거란 말이야. 제목이 요거야. 그러면 질문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대답을 해봐. 이걸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얘가 제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싶으면은 이 질문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고. 그럼 대답을 했을 때 이 대답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제다.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냐? 다시 한번 질문 나면 어떻게 하라고? 대답해보라고.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자. 야, AI가 정말로 너의 직업에 위협이 되니? 라고 물어봤어. 위협이 됩니까? 위협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안 된다요? 안 된다. 이걸 했으면 사실상. 왜? 없어지지만 어차피 만들어질 거니까 다른 게. 됐냐? 됐어? 소실되지만 창조가 될 거다. 상쇄된다고 했잖아 초반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니다잖아. 근데 결국 이 대답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소실되더라도 상조가 되니까 상쇄된다. 결국 이 주제잖아. 이 대답 자체가.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됐냐? 1번을 볼까? What makes robot smarter? 무엇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대답할 거야? 뭐가 똑똑하게 만드는데? 몰라. 그리고 설령 대답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 주제랑 뭔 상관이 돼?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야. 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나머지도 볼까요? 3번. Watch out. AI can read your mind. 조심해. AI가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뭔 소리야? 뭔 마음을 읽고 뭐 전혀 상관없는데요. 4번. Future jobs. Less work, more gains. 자, 미래의 직업. 일은 더 적게, 이득은 더 커지게. 전혀 상관없죠 이것도요. 뭐 이득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일을 뭐 적게, 일을 줄인다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직업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5번은 ongoing challenges for AI development.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어려움이랍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뭐가 계속 어렵다, 이런 게 어렵다, 저런 게 어렵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된다. 자, 아래 있는 빈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발달로 전통적 직업이 사라지더라도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한다고요. 즉 예시를 보자면 알려진 질병들에 대해서 AI 의사들이 일반 의사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획기적이고 새로운 약이나 수술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직업이 생겨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연구 의사가 새로 생겨날 수 있다 했어요. 두 번째, AI가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AI와 인간이 경쟁을 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인간이 AI를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드론은 조종사라는 직업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AI로 인한 직업에 AI로 대체가 되니까 소실이 됐는데 대신에 드론 산업에 대한 그냥 여러 가지 관련된 거 유지보수하고 뭐 드론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숙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오늘도 변형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숙제를 말씀드리고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월 25일이네요. 잠깐만. 그렇죠. 지난번에 14번까지 있었죠?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없지 참. 오케이. 15번에서. 20번까지입니다. 자, 페이지로는 2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늘상 하는 거 있죠? 일단 전부 다 풀고 빈칸 채우기 하시고, 빈칸 채우기도 쓸게요. 혹시 모르니까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소재 작성해오고 제가 오늘 한 것처럼, 그리고 주제문에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색깔펜으로요. 다음에 변형 문제 오늘 나갈 게 이제 10에서 1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0에서 12번. 그래서 여기도 변형 문제. 자, 또 풀고 채점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질문할 거는 언제나 체크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 이게 그 질문할 거를 체크했을 때 좀 질문하시고 싶으면요, 기왕이면 좀 목요일 날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좀 질문을 받아주고 싶어도 뒷시간에 제가 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받아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질문을 하시고 싶다면 둘 중 하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조금 일찍 와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목요일 날 수업 끝나고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질문하거나. 알겠죠? 셋 중에 하나. 근데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뭐 할 수는 있는데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늦게 답장을 보내더라도 상관이 없다면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채은이가 했었죠? 네. 오케이. 자, 요거 변형 문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답지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를 하셨고요. 그 저기 뭐야 단어 페널티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A 잡식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아 잠깐만요. 아까 데일리 검사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세정이랑 지수랑 이현이, 성미까지 네 분은 데일리만 좀 보고 갈게요. 알겠죠? 그리고 저기 후진이도 잠깐만 좀 남아주고.